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의 최덕산입니다. 자, 다시 보는 금서법 시리즈 1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서법 시리즈, 최근에는 이제 금융기관의 단속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행 초기보다 더 심이랄지 이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설계사들은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 마케팅 활동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지불식간의 금소법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몇 가지 시리즈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심한 행동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금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홍보, 광고성 자료나 고객 유인 자료를 무심코 사용했다가 심의 규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더 큰 문제는 설계사 본인이 이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위반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광고가 업무 광고 또는 상품 광고로 간주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옛날 트위터라고 하죠. 그리고 유튜브 쇼츠 영상 속에서 보면 특히 쇼츠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기존에 심의받은 영상 중에 일부만 딱 잘라고 했을 경우가 더욱이 문제되죠. 그리고 쇼츠까지 심의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승인받지 않는 절판 문구, 상품 이미지, 광고성 표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면 모두 이제 업무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상품 정보를 담은 상품 광고는 해당 보험사 협회 심의 대상이고 고객 유인 목적의 리드 자료도 업무 광고로 분류돼 별도의 심의 업무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SNS뿐만 아니라 근데 SNS뿐만 아니라 1대1로 이런 걸 고객에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해가 될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외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고객관리 툴을 고객관리 툴을 제공하는 온라인 마케팅 업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객관리하는 게 이제 500명, 1000명이 되다 보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서 어떤 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명절 인사랄지 여름휴가 인사 주기적으로 뭔가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또 같은 어떤 단어로 보내기도 좀 뭐하니 이 고객들에 대해서 일정한 잘 정선된 이미지를 제작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몇 마디를 섞어가지고 이제 일시에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그런 툴들이 꽤 있고 이걸 위해서 이제 그 회사들은 이 툴뿐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설계사들에 대한 인사말, 보험 어떤 리드 환기 자료, 직접적인 상품 관련된 자료가 없더라 그런 자료들을 함께 제작해 주어서 그걸 동봉이랄까요? 같이 첨부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설계사가 이런 자료들을 인사말과 함께 이걸 발송을 하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한 업무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사하는 거, 또 계속 관리하는 거는 추가적인 계약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많겠죠. 물론 기존 계약의 유지 관리도 있지만 소개랄지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광고로 고객 유인 목적이기 때문에 업무 광고로 간주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광고 이런 걸 만드는 광고회사나 플랫폼 제공 업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소법에 적용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개념이 없이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승인번호를 따지 않고 뭐 승인번호를 그 광고회사에 딸 필요가 없겠죠. 그 승인을 안 해줄 것으로 보여줘. 왜냐하면 업무 광고는 자기 소속 지회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광고 업체는 특정 지회 FP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소속이 다른 보험사나 지회 FP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무 광고는 소속 지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회 또 협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광고회사가 받을 수가 없고 특정 지혜의 심의 받은 거를 특정 지혜의 사용자 고객만 골라가지고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런 유형의 내용을 갖는 이미지라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만들고 이를 이제 사용하는 설계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사 또는 해당 소속의 지혜인은 이제 판매업자에 당연히 해당되고 불특정 다수 또는 잠재 고객에 이제 이걸 발송할 경우 심의 필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 위반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심의기관은 제작사가 아니라 실제 발송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발송 주체는 이제 설계사잖아요. 그리고 심의 진행을 해야 할 곳들은 지혜이고, 그래서 자료 출처는 우리 거가 아니라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은 이걸 사용하는 설계사에게 기속된다는 겁니다. 또 주변에 보면 이제 신문 기사를 많이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절판이랄지 특수한 괜찮은 상품 나올 때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이용할 때는 금속보다 먼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페이스북이나 이 SNS 인용된 사이트를 저희가 보면 기사 내용의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합니다. 그리고 출처를 누락합니다. 신문사 제목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따고 해당 기자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신문 기사 이름 제목과 신문 그 사 이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자 이름 앞에 항상 우리 신문이라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물론 우리 거 신문이라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저작 출처 누락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록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따고 어떤 신문인지 알게 하고 그 이미지 밑에는 해당 기사의 링크까지 첨부해야지 저작권 위반 이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용이 고객한테 그 상품을 안내하거나 홍보 목적이라면 이게 이제 고객 유입 목적이죠.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 행위로 해석돼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를 보면 또 본사를 보면 신문을 인용하더라 신문 전체를 이미지를 따고 그 밑에 이제 심의 그 필 번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 짧은 거를 누가 고소 고발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재수없으면 걸릴 수도 있고 악의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건 명심해야겠습니다. SNS란 건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감시망에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제가 표현된 대로 해석 여지 없이 금소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은 이제 개인 설계사에게 뿐만 아니고 소속 지혜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속 지혜는 뭔가 그 개인 설계사에 불이익이 줄 거고 그 개인 설계사도 이 처벌 기록들이 계속 이게 누적이 돼갑니다. 요즘은 설계사 관리를 할 때도 이런 법규 위반이랄지 과태료 이런 것들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반드시 심의 대상 여부를 사진에 뭔가를 쓸 때는 확인을 할 것, 그 다음에 출처, 저작권 표기도 정확히 확인을 할 것, 그 다음에 내가 제작하지 않는 자료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쓴 순간 이건 금소법 대상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결국 무심코 전달한 한 장의 이미지나 한 줄의 문구가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광고와 홍보, 특히 SNS 활동 꼭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저작권 표기를 지키시 바랍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